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법 그죠? 정리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가보면 우리 특례 나와 있죠, 그죠? 특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기본적으로 강화가 됐을 때, 그죠? 뭐가 강화가 됐을 때? 법이 강화가 됐을 때 우리는 강화된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뭐를 따른다? 그죠? 변경 전의 법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근데 대통령령 쪽에 가보면 꼭 강화된 기준으로 법이나 기준을 바꿔서 즉 강화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강화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설비 5가지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맞습니까? 소경 탐속피라고 해서 소화기구,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공동구나, 지하구, 전력용 및 통신용, 그죠? 지하구에 설치가 되는 소화기라던가, 자동 소화 장치라던가, 자탐이라던가, 그죠? 통합 감시 시설이라던가, 유도등이라던가, 그죠? 연소 방지 설비라던가. 소자 탐통 유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간탐단이었습니다. 그죠? 간 ESP,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단독경보용 감지기 들어가 있었고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스간 탐속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지수가 여러분들 많다 보니까 그죠? 학생들한테 이제 장난치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암기를 해주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거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가십시오. 특례 쪽에 시험 문제 나올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제 기준이 있죠. 대통령령에 가보면.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설비를 면제를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면 된다. 근데 여기 가보면 이제 자동 소화 장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죠? 그럼 자동 소화 장치 같은 경우 중에 얘는 제외예요.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면제 안 됩니다. 하셨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를 설치했을 때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했을 때 그죠? 그래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했을 때 유효 범위 안에서 면제가 가능하다.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요 제외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유익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적응성 있는 자동 소화 장치나 또는 물분무 등 소화 설비 그죠? 이런 걸로 면제가 가능하다. 물분무 등은 SP가 또 면제가 서로 가능하죠. 그죠? 차고 주차장에. 그리고 간이 SP라던가 또는 연소방지 설비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간이 SP나 연소방지 설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3개라고 얘기하면은 스물미.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그죠? 요거는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2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한번 알고 계시면 좋다.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라던가 또는 단독경보용 감지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탐 설비나 화재 알림 설비를 설치를 하면 그 유효 범위 안에서 면제가 되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비경 같은 경우는 뭘로 면제가 됩니까? 단경으로 면제가 되죠.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을 그죠? 2개 이상의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서로 연동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대신에 그리고 비방은 자탐이나 비경 그죠?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자탐은 비방이나 자탐이 아니고 비방이죠. 그죠? 비방은 자탐이나 비경 읽어보시고 연살은 자 보세요. 송수구를 부설한이에요. 방수구 아니고 송수구를 부설한 스간물미 그죠? 스간물미 이런 애들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비상조명등 같은 경우는 유도등으로 면제가 되는데 딱 2가지.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으로 면제가 되죠. 객성 유도등 당연히 안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표지라던가 또는 선 이런 걸로 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비워놓은 것들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니까 한 번 정도는 꼭 보십시오. 예전에 이 아지도 나왔었어요. 누전경보기, 아크나 지락 이것도 나왔었고 뭐 연송이나 자탐이나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 뭐 여기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약간은 조금 중요도가 크지 않아서 제가 뒤쪽으로 좀 밀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외우면 너무 좋고 다 외우면 너무 좋고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면제에 대한 거고 들어가 있죠. 그죠? 같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 특례도 있었죠. 우리가 증축 시에 본선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그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어디에 대하여
전체죠, 전체. 이게 기본입니다, 원래. 원래는 증축 당시법을 전체에다 적용을 해야죠. 맞습니까?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법이나 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증축 부분이 있으면 여기 기존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럼 원래는 현재 법에 따라 증축하는 당시법에 따라 얘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를 확실히 나눠주기만 하면은 증축 부분은 최신법으로 하고 여기는 강화되기 전에 원래 기존법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제가 빵꾼을 안 뚫어놨지만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을 내화 구조예요. 방화 구조 이런 거 아니고 바닥과 벽.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을 60분 플러스와 자동 방화 셔터. 그죠? 이런 것들로 확실하게 나눠 놓으면 된다. 또 자동차 생산 공장인데 33제곱 이하의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자동차 생산 공장인데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근데 그 캐노피가 3년 이상 벽이 없는 구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용도 변경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선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자, 요거는 전체가 아닙니다. 되는 부분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는 그 당시 최신법이죠. 강화된 법을 적용을 하면 되죠. 당시법을 적용을 하면 된다. 근데 전체에 대해서 그냥 기존의 법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경우가 있죠. 걔가 이제 뭐예요?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이 쉽게 변경되는 경우. 또 용도 변경으로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물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전해지는 거지. 맞습니까?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의 특례라고 나와 있고, 자, 이제 네 번째 가보면, 자, 이거는 아예 면제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왼쪽에 있는 요 타이틀도 보시라 그랬어요. 화재 위험도가 낮았을 때, 어려울 때, 특수할 때, 자체 소방대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타이틀을 보시고, 그럼 낮은 곳이 어디냐? 대표적으로 석불. 그죠? 어려운 곳이 어디냐? 펄음, 뭐 정수모거. 그죠? 특수 용도는 뭐가 있다? 원자력이나 방사성. 자체 소방대 같은 경우는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 맞습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펄음 들어가 있었고, 정수, 목어. 그죠? 이런 곳 같은 경우가 이제 어려운 곳이다. 여기 낮은 곳이다. 특수한 용도다.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부속된 사무실이다. 그때 소방시설 면제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살은 들어가요. 살은 무조건 들어가죠. 연살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외살. 여기가 스상살. 맞죠? 그리고 여기가 탐상살. 연살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씩 여기 들어갔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송살.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내용송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가지 들어가 있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채울 수 있어야 돼, 원래는. 저는 그냥 채웠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채우실 수 있으면 더 좋다. 자, 그리고 14조 정비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소방시설 등을 내가 뭐를 설치할지 특정 소방대상물을 보고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잖아요. 그럼 어떤 설비를 설치할지 정할 때는 그 건물에 이런 걸 보는 거죠. 규모, 용도, 수용인원. 맞나요? 그리고 얘를 몇 년에? 3년에 1회 이상 정비한다. 청장은 소방시설 규정을 몇 년에 몇 회? 3년에 1회 이상 정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청장은 건축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따른. 여기 청장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번에 가보면 별표 7에 제가 수용인원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넣어놨죠? 그럼 이 수용인원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 암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다. 그죠? 그럼 침대가 있는 곳이냐? 침대가 없는 곳이냐? 그죠? 그럼 숙박시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침대가 있냐, 침대가 없냐에 따라 종사자의 수용인원, 종사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미안해요. 수용인원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수용인원을 구할 때 항상 숙박자에는 숙박의 시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종사자 수가 무조건 들어가야죠. 근데 침대방이래. 그럼 침대 수를 더해주는 거죠.
2인용 침대면 2명. 3인용 침대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하셨죠? 시험 문제 3인용 내면 그건 잘못 낸 거예요, 여러분들. 2인용 침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인용 침대일 때는 2명으로 산정을 하고, 침대가 없을 땐 종사자 수의 바닥 면적을 몇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죠. 맞죠? 자, 그 외다 숙박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강, 교, 상, 실, 휴. 그러면 또 얘를 우리가 몇으로 나눠요? 1.9로 나누죠. 그죠? 그리고 강, 문, 운, 종. 여기 몇으로 나눠요? 4.6. 고정식 의자가 있으면 고정식 의자 수를 세주면 되고, 고정식 긴 의자가 있으면 그 너비를 나눠준다. 그죠? 그 밖에 특정 소방 대상물은 바닥 면적 합계를 몇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계산 문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도 알고 계시라고 했냐면 요거까지. 위표에서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는 복도, 그죠? 계단, 화장실 바닥 면적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복도에는 사람이 없어요. 계단, 화장실, 계속 사람이 있는 곳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는 수용 인원으로 치지 않는다. 그죠?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뭐 한다? 반올림. 그죠? 반올림한다라는 것도 특이한 기준이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15조로 갑니다. 건설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고 들어가 있죠.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맞죠? 그럼 건설 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화재 위험 작업이라고 얘기한대요. 얘를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 시설, 얘 이름을 우리가 또 임시 소방 시설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건설 현장에는 우리가 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꼭 임시 소방 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설 공사를 하는 자. 우리가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시공자라고 얘기하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공자. 그럼 이 시공자가 화재 위험 작업을 한다고, 뭐를 한다고? 화재 위험 작업. 그럼 그 화재 위험 작업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거.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인가폭이라고 알고 계셔도 되고, 그죠? 그리고 가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가폭, 그리고 가스. 그리고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이 작업 중에 대표적인 게 얘였죠. 이게 위험 작업입니다. 또는 화기 취급, 용용화기, 용용화기. 여기는 인가폭 가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세 번째 갔을 때 여기에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가 대표적인 게 전열기구. 그리고 가열전선. 그죠? 전열이나 가열.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그죠? 요게 이제 무슨 분진? 폭발성 부유 분진. 분진 폭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라. 무슨 소방시설을 설치해라.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줘라. 1호부터 4호까지 비슷한 작업으로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가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다. 7가지. 그래서 첫 번째 소화기. 그리고 간이소화장치. 소화장치. 이거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경보장치. 맞습니까? 그리고 가스누설. 간이피난.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조명등. 그리고 방화포. 그죠? 총 7개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종류를 암기를 하시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설치 대상까지. 연면적이 얼마? 간이소화장치는 3,000일 때.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일 때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일 때. 그죠? 맞나요? 그리고 비상경보장치 같은 경우는 여기가 400이죠. 지하층, 무창층은 150이지. 가스누설 경보기, 간이피난 유도선, 비상조명 등 지하층, 무창층 여기가 또 150이죠. 맞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방화포 같은 경우는 용접, 용단, 불티 튀는 작업에 그냥 설치를 하면 되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대부분 다 설치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예전에. 맞습니까?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 있다. 그냥 화재 위험 작업 현장에 설치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가보면 유사한 소방시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시설을 설치했을 때 임시소방시설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과 겹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럼 간이소화장치를 내가 설치를 해야 되지만 건물에 뭐가 있으면 이미 옥내소화전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내가 증축공사 정도를 하는데 기존 건물에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옥내소화전이 이미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다가 간이소화장치 비슷한 거를 하나 더 넣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옥내소화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비경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이 비방, 자탐이죠. 비경 없어요. 비상경보 설비 안 들어갑니다. 장치에는.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강조했었고.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 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거 간이피난유도선. 그러면 유도선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들어가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통로유도등 들어가 있죠. 통로유도등 들어가 있고. 피난구예요.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 그리고 뭐 들어가요? 조명등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객성유도등 없습니다. 객성유도등 안 되죠. 객성유도등 안 되고 휴대용 비상조명등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16조에 가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자, 우리가 피방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지 말래요? 폐쇄 훼손하면 안 된대. 물건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하면 안 되고 장애를 주거나 지장을 주면 안 되고. 그죠? 이거 하면 과태료 얼마? 300. 자, 내용연수. 특정 소방대상물의 누구는요? 관계인은. 그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를 해줘야죠. 그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1항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는 뭐를? 사용기한이라는 걸 또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사용기한 한번 채워보시고.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되는 소방용품은 대통령령에 가보면 뭐밖에 없다? 분말 형태의 분말소화기. 몇 년? 10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자, 그리고 18조에 가보면 이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의사항을 중심으로 암기를 해두셔라. 그럼 중앙위원회는 일단 어디에 설치해요? 이건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청에 설치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의하는 게 화학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라던가 시공. 그죠? 그래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고, 설계 및 감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시설하자죠. 소방시설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다. 시설 공사. 그죠? 공사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설시감, 설계, 시공, 감리 하자. 그죠? 10만 제곱 이상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방시설이나 소방용품 도입 여부, 신기술, 신공법 이런 것들, 고도 기술이 필요하다, 고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 사항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맞습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위원은 60명. 그죠?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회의는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는 이런 말 없어요. 소위원회라던가 또는 회의 이런 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위원회는 여러분들 어디에 설치한다? 그리고 시도에 설치하죠. 시도.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설에 대한 거고, 연면적 10만 미만의 뭐예요? 설시감. 그죠? 하자. 아까 10만 이상은 어디였어요? 중앙이었죠? 10만 미만은 지방이다. 그리고 본서가 화재 안전 기준이나 제조소 등의 시설 기준 적용에 관하여 기술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또 누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 시도지사. 위원은 5명에서 몇 명? 9명.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20조입니다. 방염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 성능 기준 뭘로 설치해라?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라. 그러니까 좋게 해라라는 거야. 성능을 좋게 해라라는 거고. 자, 조치 명령은 누가 내린대요? 본서가 내린다. 잘 안 돼 있으면 야, 잘해, 다시 해 라고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답니다.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게 다 대통령령에 엄청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방염은 꼭 그래서 대통령령을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방염 물품이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되는 대상물들이 의, 채, 공, 종. 제가 의체공종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산, 조산업 및 산후조리원. 그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문, 종, 울인데 요게 이제 옥내에 있는 것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옆에다가 옥내. 맞죠? 옥내에 있는 문종은, 그죠? 옥내예요. 옥외 아닙니다. 옥내에 있는 문종은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죠. 요거 옥내라고 꼭 써주세요. 제가 하나 여기 옆에다가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옥내라고 앞에다 썼어야 되는데 옥내가 좀 빠졌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옥내라고 하나 써주시고, 그리고 의합 노숙수라 그랬죠. 의합 노숙수. 노숙수. 근데 여기서 수련은 숙박이 가능한 거야. 숙박 가능. 이런 것도 하나 포인트 잘 때 쳐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방찰 들어가 있었죠. 방찰. 그리고 다중. 그죠? 11층 이상 우리가 또 뭐를 해줘야 돼요? 방염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제외. 옛날에 요거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옥내를 5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맞죠? 그리고 수영장은 제외예요. 근데 이게 수영장 포함으로 시험제도 나올 수 있죠. 다음 방염물품의 종류입니다. 대통령령에 가보면 그래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들어가는 방염. 그죠? 그럼 뭐 들어가요? 컵카병, 커튼, 카페트, 벽지 들어가죠. 컵카벽. 맞습니까? 근데 벽지에 2mm 미만의 종이벽지는 제외예요. 그리고 전시용이나 무대용으로 사용하는 합판, 목재, 섬유판. 합판, 목재, 섬유판. 전시용, 무대용만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안막, 무대막, 안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어간다 그랬죠? 스크린도 다 포함이고. 그리고 소파, 의자인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설치가 되는 것만 들어간다. 그리고 원료가 합성수지나 섬유류여야 된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이게 나와요.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물품들. 근데 가구 제외, 반자 돌림대 10cm 이하 제외, 내부 마감 재료는 제외라고 들어가 있는데 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합성이나 섬유 들어가 있고 합판 목재 들어가요. 그죠? 여기는 뭐 전시용, 무대용 이런 말 없죠? 공간 구획을 위한 간이 칸막이. 그죠? 그리고 흡음 방음 들어가고 커튼도 다 포함이다. 요건 것들 여러분들이 좀 채울 수 있으면 좋아. 이런 것들은 아셨습니까? 3번씩 채워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 대부분 어디가 나온다? 여기. 너무 중요하지 여기가. 그치?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여기는. 요즘 최근에 여기가 제일 잘 나왔거든. 성능 기준이. 근데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권장하는 물품도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들만 우리가 방염을 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이나 또는 소방서장이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장하는 물품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런 데 설치가 되는 침구, 소파, 의자, 그리고 가구, 그죠? 벽에 설치하는 가구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누가 본부장이나 서장이 얘기를 하면 권장을 하면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방염 성능 기준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데 잔염 시간은 몇 초? 20초. 올리며죠. 올리지 않고 30초. 면적은 50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돼요, 여러분들. 20초, 30초 두 개 더해서 50. 길 2는 2니까 20. 길 2는 20. 그리고 제가 이거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붙이는 횟수 이거 3번 3회. 그죠? 그리고 발연량을 측정하는 밀도는 밀사 400. 그죠? 얘 혼자 이상이에요. 나머지 다 이내입니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방염 성능 검사는 청장이. 그리고 설치 현장에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는 이거 검사 누가 한다? 시도지사. 특이하다 그랬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당연히 본문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보셔야겠지만 일단 간단한 내용은 요 정도. 요 정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와요. 방염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 가보면 자체 점검 나오죠? 자체 점검. 자, 자체 점검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 작동과 뭐요? 종합. 그럼 자체 점검을 하는 사람은 관리업자. 대표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나 누구요? 기술사. 맞습니까? 경우에 따라 관계인이나 특급 점검자도 가능한 경우는 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두 사람이 한다. 근데 두 사람 중에서도 누가 한다? 관리업자가 하죠. 그죠?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제가 관리업자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체 점검에 대한 면제 연기 3일 전에 내가 만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사유가 있으면 3일 전에 연기 신청을 꼭 해줘야 된다. 그죠? 여기 제가 최대한 요약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이걸로 정리하셔도 돼요.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의 구분과 대상, 자격, 장비, 방법, 횟수, 시기 이게 다 행안부령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럼 자체 점검 구분은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 종합 있죠. 최초 종합. 건물이 신설되면 며칠? 60일 이내 실시하는 종합. 그죠? 최초 종합.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게 이게 뭐예요? 작동이죠. 작동 점검을 포함해서 법이나 기준까지 같이 보는 게 뭐예요? 종합이죠. 종합.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점검 대상 및 점검자의 자격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인력 기준이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우리가 작동 점검은 일단 대상을 보면 3급이야. 3급. 그죠? 3급. 근데 3급 같은 경우는 간이 SP나 자탐이 설치가 된 곳이다. 그리고 종합점검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다 작동점검 대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점검자가 관리사나 일반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관리사 기술사가 하는데 3급은 관계인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근데 관계인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가능하다? 특급 점검자도 가능한데 특급 점검자도 그냥 가능하다라는 거 그 정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 작동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제조소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작동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 그럼 종합점검 대상에 갔을 때 이런 것들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그러면 종합점검 대상에 갔을 때 점검 대상에 SP 그죠? 그리고 물본무 등인데 호실을 제외 그리고 제조소 등 제외해요. 잘 보시고 그리고 다중이 영업소의 영업장 연면적 2,000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근데 이 안에 옥내나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탑 근데 소방대 근무신 제외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관리사가 결국 관리업자들이에요. 관리업자들이 데리고 있는 관리사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인력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점검을 한다. 작동도 그렇고 종합도 그렇고. 근데 제가 뭐 위주로 보라 그랬어요? 항상 종합 위주로 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점검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초 점검, 이 최초 종합 점검인데 이게 며칠이네? 60일. 그래서 완공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받아줘야 되고 작동 점검은 연일이죠. 자, 근데 종합 점검 대상이더라도 작동 점검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또 작동점검을 추가로 실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그 다음 달이 아니고 속하는 달에 연일에 특급은 반기 그리고 종합점검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청장이 어떻다? 여기는 너무 잘했다. 너무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3년 동안 면제가 된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이나 신체 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 점검은 월일에 공공기관에 자기 실시하는 월일에 작동점검이나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또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점검 결과는 몇 년간? 2년간 자체 보관한다. 2년간 자체 보관한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관리사 1명, 보조 인력 2명을 우리가 3명을 점검 인력 몇 단위? 1단위라고 얘기하고 자, 작동은 10,000. 맞죠, 여러분들? 종합은 8,000이죠.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1단위가 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아파트는 우리가 250이죠, 다. 그죠? 그리고 보조 인력 추가 시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게 있더라라는 거.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제가 딱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관리업자 점검 시 점검 인력 1단위. 이거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우리가 관리업자가 점검을 할 때, 그죠? 점검 인력을 나가는데, 50층이나 성능인주 설계는 꼭 5년 이상 관리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가야 된대. 그죠? 보조 나와 있고, 특급은 3년, 그죠? 1급이나 2급은 관리사 1명, 그냥 상급은 1명, 그죠? 근데 위쪽에 가나 남옥을 나가려면 약간 경력이 좀 많은 사람들이 나가줘야 된대요. 면제 연기 이거 3일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자, 관리업자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줍니다. 그럼 관계인은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이걸 또 본서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결과 보고서 같이 갖다 주고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 같이 갖다 주고 그리고 이행계획서라는 걸 꼭 갖다 주래요. 그러면 본서는 이행계획 완료기간을 관계인에게 며칠까지 해와라. 며칠까지 이행계획을 해라. 그래서 수리 정비는 10일, 철거 교체는 20일. 그죠? 관계인이 이행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또 이행 완료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본서에게 보고를 해줘라. 이거 여러분들 날짜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계십시오. 조금 복잡해졌어요. 날짜도 좀 많아지고 예전엔 이렇게까지는 없었는데. 그죠?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 뭐 이런 내용들. 관계인은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를 하고 중대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되고 관계인의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본서에게 보고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게 나왔죠. 중대 위반 사항이 뭐냐. 그래서 여기 가보면 수신반이 고장이 났다. 뭐가 고장이 났다? 수신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화재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또는 펌프가 수신반이죠. 수신반. 그죠? 수신반과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여기 가보면 펌프 들어가 있죠. 펌프. 가압정수장치. 맞습니까? 그리고 제어반 고장난 경우. 동력이나 감시. 맞죠? 그리고 전원이 고장난 경우. 이게 고장났을 때 절대 고장나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고장이 난 거죠. 소방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라 또는 약재 이런 것들이 자동 방출되지 않을 때. 그죠? 그리고 방화문이나 방화 셔터가 훼손 또는 철거가 됐을 때. 맞습니까? 이 중대 위반 사항은 통으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다. 됐죠? 꼭 암기해 두십시오. 꼭. 좋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수신반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법정 문구로 쓰는 게 좋겠네요. 수신기. 수신기.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서 수신기. 수신기입니다. 수신기.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신기로. 여기 수신기로 바꿀게요. 얘를. 수신기. 됐나요? 됐나요? 법정 문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신기라고 보통 더 많이 쓰니까. 됐죠? 요게 그럼 와가 되겠네. 수신기 와.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제가. 그래서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완료 연기도 신청할 수 있대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기록표 게시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거 수신기로 바꿔주세요. 수신기. 수신기로 좀 바꿔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점검기록표 게시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나중에 한 번 정도는 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점검에 대한 내용 제가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뒤쪽에 관리사와 관리업, 그죠? 여기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